네, 이제 재고 자산 한번 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우선 또 그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T 계정, 재무상태표, 맨 처음에 유동자산이 있죠? 유동자산. 그리고 또 비유동자산도 있는데, 자, 유동자산 첫 번째는 당좌자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좌자산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재고자산. 요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재고자산은 요것도 좀 중요한 챕터예요. 뭐 이론, 분계 뭐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뭐 여러 다른 자산도 중요하겠지만 재고자산도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 때 그 수입의 원천이 되는 게 바로 이 재고자산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자산이 일단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회계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나씩 우리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만 위주로 해서 일단 할게요. 사실 뭐 할 이야기는 많죠. 재고자산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뭐 쓸데없는 이야기 다 걷어내고 딱 시험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네. 네, 재고자산의 개념 그리고 종류 요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정의입니다.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우선은 첫 번째 키워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한다. 두 번째 생산 과정에 있다. 두 번째 키워드.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원재료 자체가 일단 키워드. 자, 여러분 지금 체크한 게 세 가지가 있죠. 요 위에다가 제가 그 관련된 계정 과목 적어 드릴게요. 자,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계정 과목은요, 상품 그리고 제품이 있습니다. 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둘 다 일단 목적은 판매를 위하여, 그 다음에 차이점은 상품은 외부로부터 구입한 이후에 판매를 하는 거, 제품은 내가 직접 제조한 이후에 판매를 하는 거,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생산 과정에 있다. 계정 과목 이름은 제공품 되겠습니다. 제공품. 제자는 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요거는 그 자체가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원재료.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정의를 좀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재고자산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은 판매를 위하여입니다. 판매를 위하여. 목적이 일단 요 목적 때문에 내가 생산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가져오는 거니까요. 됐죠? 그렇게 연관을 좀 지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종류 항목인데, 요거는 요령만 알려드리자면 품자, 품으로 끝나는 계정 과목들 보이시죠? 요건 거의 다가 재고자산의 종류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품으로 끝나지만 아닌 거 두 개를 외우시면 되겠죠. 됐죠? 비품은 유형자산이고요. 아까 소모품은 당좌자산이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 4번, 5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4번, 5번. 얘가 또 지 혼자서 나왔네요. 이게 스마트 그 스피커인데 지 맘대로 맨날 나오네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2번, 4번, 5번 할게요. 2번, 4번, 5번. 정의나 종류를 묻는 문제가 2급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품자로 끝나는 게 있는데, 다 품으로 끝나네? 그죠? 자, 아까 아닌 거에 예시 말씀드렸잖아요. 비품 아니라고. 그리고 소모품 아니랬죠? 답은 3번.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4번, 5번. 이게 이제 조금 최근 형식입니다. 좀 보기가 길어졌어요.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번. 오리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사육 중인 오리입니다. 두 번째, 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하는 회사가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세 번째, 제조회사가 주문을 받아 생산 중이란 말. 네 번째, 건설 중이란 말. 사육 중, 건설 중. 요거, 자, 이제 보세요. 우선 아까 재고자산의 정의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생산 과정에 있는 거. 요것도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보기를 보시면, 자, 오리를 사육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사육 중이다. 이것도 생산 중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문을 받아 생산 중인 항공기나 건설 중인 아파트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 이제 답은 2번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컴퓨터 게임방이 컴퓨터 파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판매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재고자산이라 할 수 없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게임방은 뭐를 파는 곳이냐면 그 자리를 파는 곳입니다. 그 자리 공간을 파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상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서비스, 자리는 이제 서비스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건데 뭐 어쨌든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재고자산인 것은, 자, 4번과 5번의 차이는 4번은 아닌 것은, 5번은 인것은입니다. 자, 뭐 찾아볼게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 이 땅인데요. 요거 또 재미난 문제인데, 자, 보시면 내가 땅을 어떤 목적으로 들고 있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요 1번 보기는 판매 목적으로 들고 있죠. 판매 목적. 그러면은 계정 과목이 상품이 됩니다. 상품. 두 번째로 영업 목적으로 들고 있다면, 영업 목적이란 말은 우리 회사가 회사를 운영할 때 그때 쓰겠다라는 거예요.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사원, 세일즈맨 할 때 그 영업이 아닙니다. 영업하러 가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때 쓰려고 샀다. 토지죠, 토지.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다.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이렇게 되거든요.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상품은 뭡니까? 재고자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2, 3, 4번 볼게요. 2번.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는 비품. 그 다음 단기간 매매 차익이란 말 보이시죠? 여기 키워드인데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 쓰는 기계장치고. 자, 그래서 비품은 유형자산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이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죠. 뭐 이런 식이죠.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방금까지는 좀 쉬운 부분인데 지금 이제 보실 부분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 재고자산 회계 처리 요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책 펼쳐주신 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잘 읽어 가시면서 해주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요 그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그냥 외우세요.
뭐 요걸 잘 외워두셔야 나중에 전산회계 1급 할 때 원가액에 배우거든요. 그때 조금 그 고생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 외워주세요. 지금은 일단 외워주시고. 자,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편에 T계정 하나 적어놨죠. 그리고 그 T계정 이름을 제가 재고자산이라고 잡아놨죠. 근데 요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T계정의 정확한 이름은 상품입니다. 상품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자, 계정 과목을 T계정 위에 적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얘가 자산이면 기초가 차변에 있을 것이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차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은 반대쪽 기말에 대변에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상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다 적힐 겁니다. 증가되는 사건들이. 그리고 얘가 감소되는 사건들은 대변에 다 적히겠죠. 그 부분도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부터 갑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해볼게요. 기초 1월 1일이죠. 1월 1일이고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고 있던, 그리고 기초는 작년 기말로부터 넘어온 거잖아요. 작년 기말에 팔다가 남은 상품이 1000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월 1일이 되었고 이제 넘어온 거지. 그래서 기초 1000, 창고에 남아있는 것들. 근데 우리 회사는요, 요 1000만큼만, 1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원. 여기는 금액도 될 수 있고 수량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금액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000원만큼의 재고자산, 상품만으로는 뭐 물건을 판매하는데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매입을 하면 되겠죠. 추가로 더 매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500만큼을 매입을 했죠.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1000과 500 두 개 합친 금액이 1500인데요.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기 보시면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뭐 말 그대로예요. 요만큼 이제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대변 보세요. 자, 이제 물건을 팔겠죠. 판 거는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적습니다. 판 거. 왜 매출 원가, 왜 원가를 적느냐? 요 T계정 흐름 자체가요, 원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내가 사왔다. 사온 게 원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린 거에 원가를 적는 게 당연하지. 그래야 차변과 대변이 맞겠죠. 됐죠? 자, 그렇게 매출 원가는 판 거고요. 팔린 거. 그리고 기말은 남은 겁니다. 남은 거. 팔다가 남은 거지. 남은 거. 요까지는 일단 T계정 흐름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요 매출 원가가, 이제 매출 원가를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요 매출 원가 있죠? 얘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똑같은 금액이. 뭐냐면 손익계산서라는 이제 또 우리 재무제표 있잖아요. 거기에는 물건 판매와 관련된 여러가지 관련 정보를 적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꼴이 지금 오른쪽에 생긴 요 틀처럼 생겼어요. 맨 처음에 매출액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매출 원가라는 걸 뺍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관리할 때 든 비용이라든지 물건을 파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판매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뺍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일단 요까지만 기억하세요. 손익계산서는 요 아래쪽에 식이 좀 더 있어요. 틀이 좀 더 길거든요. 위아래로. 근데 지금은 아직 뭐 다 외우기도 힘드니까 영업이익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고요.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인 거. 세부적인 건 뭐가 있냐면 요 매입액 부분부터 볼게요. 요 매입액 부분. 보시면 순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건을 매입, 사오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아래쪽에 적어놨어요. 자, 맨 처음에 총 매입액. 맨 처음에 뭐 물건 그냥 사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분개할 때 기억해 보세요.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들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한다냐면 더한다 했잖아요. 분개할 때도.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얘네들이 다 부대 비용들입니다. 더하는 것들, 더하는 거지. 물건 사오면서 운반비도 발생하고 수수료도 발생하고 더하자. 됐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으냐면 물건을 사왔어. 근데 하자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 다 물건 깎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불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애누리와 환출인데요. 자, 애누리부터 보세요. 매입 애누리. 요거는 물건가 깎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온 가격에서 마이너스 시키면 되겠지. 환출. 매입 환출 잘 보세요. 입 들어왔다가 환 돌아서 출 나간다거든요. 그래서 매입 환출 반품시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매입액에서 반품시킨 거 빼야 되겠죠. 뺀 거예요. 그 다음 매입 할인은 뭐냐면요, 매입 할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내가 물건을 사옵니다. 근데 보통 현금을 바로바로 주고받진 않아요. 서로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외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외상값은 한 달 후에 갚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물건을 사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만약에 2주 안에 빨리 갚으시면 좀 할인해 드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2주 안에 갚겠습니다 하고 진짜 갚은 거예요. 그러면 매입 할인을 받겠죠. 그러면 내가 사온 물건에서 또 그 가격만큼을 빼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매입액에서요, 더할 거 더하고 뺄 거를 빼면 이렇게 순 매입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출액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여기 이제 매출액 부분을 볼게요. 물건을 내가 팔았어요. 근데 우리 분기할 때 기억해 보세요. 물건 팔 때 운반비 발생했을 때 합친다 만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운반비로만 처리하고 치웠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는 건 없어요. 매출액에는 더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깎아줄 수 있겠지. 매출 애누리. 또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반품시키겠지. 매출, 출 나갔다가 돌아서 반품돼서 들어오다 입 반품되겠지. 이런 거 이제 물건 판돈에서 빼야 될 거 아니야.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한 달 후에 갚아라 하고 내가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요. 근데 2주 안에 갚으면 내가 좀 깎아줄게. 그러면 내가 이제 판돈에서 그 돈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 매출액에서 이런 것들 3개를 빼면 순 매출액이 되고, 얘는 요 부분 손익계산서 부분에다가 적히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그림은 일단은 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말 그대로 식을 딱 보여주면서 이 식 아니? 네가 한번 이렇게 맞는 식 틀린 식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관련된 그 숫자들을 막 줘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를 계산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잘 이렇게 꼭 암기, 이거는 무조건 필수 암기. 전산회계 1급 그리고 앞으로 회계를 좀 더 뭐 제대로 공부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됐죠? 시간 투자하셔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1번, 3번, 5번, 6번 보겠습니다. 1번, 3번, 5번, 6번입니다. 자, 요 페이지에서는 1번, 3번, 5번, 6번을 볼게요. 자, 1번. 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상품 매입 시, 매입이라는 사건, 발생하는 운임이 당점 부담일 경우에는 가격에 포함한다. 맞죠? 그 다음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미지급금이다. 자, 상품이란 자산이잖아요. 나중에 지급이란 말 자체는 우선 뭐 외상입니다. 외상. 근데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매출 시 운임은 그냥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운반비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상품은 판매를 목적,
가장 큰 목적이라 했었죠. 재고자산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자, 나머지는 뭐 또 시간 풀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풀어보시고. 자, 3번 순매입액에 포함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죠. 더하는 걸 찾으면 돼요. 환출, 할인, 애누리 빼는 거, 운임 더하는 거. 쉽죠? 네. 이게 말문제로 나오면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5번 차감하는 계정이 아닌 것은, 차감하는 건 할인, 환출, 애누리지. 요거는 아닌 것이지. 답은 4번. 자, 6번 옳은 것은, 자, 환임 및 애누리는 매출 보이시죠? 매출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서 뺀다. 맞는 말. 답은 1번이네. 자, 2, 3, 4번은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는 판관비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요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그리고 매출 할인은 매출 이익에서 뺀다가 아니라 똑같아요. 매출액에서 빼야지. 됐죠?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및 매입 애누리는 매입액의 가산이 아니라 차감한다. 이거는 뭐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6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산 문제를 풀 건데요.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랄까, 아까 그 그림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계산 문제가 워낙 자주 나왔거든요. 지금 55페이지부터 해서 59페이지까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그림을 가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 그림인데, 자, 화면은 일단 요 그림 보시고 책은 55페이지 펼치시면 돼요. 자, 55페이지 보면 기초상품 재고액 유형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서는 요거죠, 요거. 여기만 이제 비워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변, 대변, 합계 같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필요한 부분 좀 계산하시고요. 두 번째, 56페이지 보시면 매입액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혹은 판매 가능 금액이 아까 요거 두 개 합치는 거 있잖아. 요거 두 개를 물어보거나 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말 상품 재고액, 요 부분이죠. 얘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까지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까지 나오면 조금 어려운 거예요. 매출액을 물어본 적도 있고, 매출 원가를 물어본 적도 있고, 매출 총액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자, 아직 2급에서는 안 나왔는데, 매출 총이익률, 매출 원가율, 요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급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풀진 않겠지만, 일단 이 계산 문제 다 풀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매출 원가율 계산하는 식,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 계산하는 식 좀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2급에서는 나오면 반칙이긴 한데, 예. 1급에서는 나왔어요. 1급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 목적으로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 그림 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1번부터 봅니다. 우선 문제는 다 안 풀 거예요. 요것도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최소화 시켜가지고 풀 거거든요. 우선은 1번, 3번. 요거 먼저 풀게요. 자, T계정을 어떻게 쓰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 그림 그릴게요. T계정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품입니다. 상품.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 그대로 적을게요. 매입액은 이쪽 자리입니다. 그 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씩 숫자 또 적을게요. 매출액은 60만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총이익이 25만원 적고, 기말상품 재고액 7만원 적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기초잖아요. 이렇게 네모. 오케이?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책에 있는 보기에서 제시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아까 암기했었던 그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채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하십시오. 꼭 요런 걸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하면 좀 헷갈려요. 의미 없어요. 직관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요 그림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1급 들어가셔서 원가액에 딱 배우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때도 그림 외워야 되거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매출액이 60만원이고 매출총이익이 25만원이잖아요. 그럼 얘가 35만원이라는 사실을 우선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요 부분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 35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변액과 대변액이 같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5만원 더하기 7만 빼기 30. 네, 기초가 12만원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지금부터 다 이래 풀 거예요. 그 재고자산에서 매우 많이 출제되었었던 계산 문제들 유형별로 다 요런 식으로 일단은 푼다라는 거, 요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다 적으셨죠? 3번 갈게요. 자, 요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뽑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기초상품 재고액 계산하시오. 자, 매입액 정보 주고 매입 환출, 기말 이렇게 정보 나왔죠. 뭐 우선 특이정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기초가 지금 따로 안 적혀 있죠. 기초 제로. 그다음 매입액이 4만. 그다음 매입 환출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거 이렇게 해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빼는 식으로 적으셔도 돼요. 그다음 기말 2천. 됐죠? 아, 아니네. 기초가 0이 아니네. 요거 좀 죄송합니다. 문제에서 기초를 구하라고 했네요. 네. 자, 요거 네모로 칠게요.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그럼 요제 매출원가 금액만 있으면 되겠죠. 여기 밑에 손익이라고 나왔죠. 손익은 수익과 비용의 합신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은 팔린 거 수익이겠죠. 얘가 이제 매출액이에요. 사실은 매입은 뭡니까? 그 팔린 거는 어떻게 얼마 주고 사왔는데 이거거든요. 얘가 이제 매출원까지. 그럼 뭐야? 5만원 요로 들어가야 되겠죠? 5만원. 자, 이것도 차변, 대변 합계 계산하시면 돼요. 자, 대변부터 해볼까? 대변이 52,000원이네. 빼기. 자, 빼기 하시고, 뭘 빼면 되냐? 요 두 개 이렇게 일단 합치세요. 39,0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39,000원 빼면 돼요. 자, 다시 계산해볼까? 52,000원 빼기 39,000원은 네, 13,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3분법이란 말은 요거 말하는 거예요. 매입과 매출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뭐 적는 거긴 한데 뭐 사실은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냥 기초 상품 재고 계산하라 하면 그냥 그림 그려야 되는구나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런 손익 그림이 나오더라도 저 매입이 매출원가고 매출은 매출액이구나 이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분법은 좀 지엽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굳이 뭐 이걸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다른 데서는 아마 이런 것까지 다 강의해주면서 전산의 기급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한 몇 회 차고 지금 13회인가 14회 차잖아요. 아마 이게 빠르면 20회 초반에 끝날 것 같아요. 전산의 2급 강의가. 근데 이제 타사에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한 50강 정도 찍으시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온 것들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컨셉이 그게 아니니까 그냥 3분법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딱 알 것만 알자. 그리고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뭐 좀 더 어려운 자격증을 공부하시든가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또 전공 수업을 들으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계속 이제 방식은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에서는요, 1번, 3번, 5번 볼게요. 1번, 3번, 5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꼭 풀어보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지금 저랑 한 것만 그냥 하고 가셔도 또 충분하시고. 자, 다음 자료에서 총 매입액을 계산하시오. 총 매입액. 자, 여기 보시면 또 뭐 여러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위에다가. 요거는 위에다가 좀 그릴게요. 칸이 좀 비니까. 자, 1번 문제 T계정 이렇게 그리고 숫자부터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연습할 때는 한 총이익까지만 적으셔도 돼요. 2급 수준에서는 영업이익까지는 안 나오니까 보통은 그래요.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총매출액. 근데 보세요. 총매출액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뒤에 보면 아시겠죠. 매출 애누리라고 해서 매출에서 빼는 것도 나왔어요. 그럼 좀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이런 식으로 적고 총 매출액은 70이다. 거기에서 매출 애누리 6만원은 차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기초재고액 12만원 적으시고 기말 재고액 15만원 적으시고 매출 총이익 자리는 여기 25만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총 매입액 자리 요거 여기죠. 그리고 매입 애누리 4만원까지. 자, 지금 제가 숫자를 6가지를 적었어요. 우리 보기에 있는 숫자가 6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개들의 각자의 자리에다가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1, 2, 셋, 넷, 다여 이렇게 적었거든요. 지금 책에 있는 정보를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먼저 좀 해볼게요. 먼저 매출액부터 할 수 있겠습니다. 70만원에서 6만원 빠졌으니까 64만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64만원에서 얼마가 빠졌길래 25만원만 남았을까 계산하면 돼요. 39만원 나오네요. 이렇게 빠지니까 25만원 됐다. 그리고 39만원은 똑같다고 했죠. 금액이 39만원 매출원가 자리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고 이제 또 계산하시면 돼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39만 15만 빼기 12만 하고 더하기 4만 답은 46만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2번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또 뭐 필기를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기하시고요. 일단 여기 있는 계산 문제 59페이지까지만 다 풀고요.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네, 오늘 분량이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지금 알려드릴 방법이 아마 익숙해지시면 엄청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우선 보시면 T계정을 이렇게 한번 그려는 볼게요. 근데
기초도 없고 기말도 없고 매출원가도 없어요. 그래놓고 취득원가는 또 계산을 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T 계정을 막 온전하게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매입과 관련된, 그러니까 취득원가라는 말은 매입할 때 취득원가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그냥 자체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문제에 따르면 일단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자, 매입 수량 나오죠. 매입 수량 100개라 하죠. 그럼 100개 곱하기 단가 보이세요? 단가. 단가는 한 개당 가격이란 뜻입니다. 한 개당 가격 3,000. 여러분 제가 앞에 골뱅이를 그렸거든요. 자, 회계에서는 골뱅이라는 요 표시는 한 개당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개 곱하기 3,000, 골뱅이 3,000 이렇게 적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운반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하기 운반비 하시고 8,000. 그 다음에 수수료도 매입할 때 발생했죠. 더하기 2,000 수수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다 고려를 이렇게 다 고려를 했는데,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매입 후라는 말 보이시죠? 판매 시까지 발생한 창고 보관료. 요거는요,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원가 계산하실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방금 반영했던 것만 가지고 계산을 바로 할게요. 100개 곱하기 3,000 나왔고요. 30만원 되고요. 거기다가 부대비용 8,000원 더하고 2,000원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금액은 31만원 나오네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무리해서 T 계정에 넣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그냥 식으로 하시면 돼요. 100개 곱하기 3,000 더하기 8,000원 더하기 2,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요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적히겠죠? 요 문제는 T 계정을 온전하게 쓰는 방법은 아니다. 그냥 취득할 때 관련된 뭐 개수라든지 수량, 아니면 하나당 가격, 단가, 그리고 추가 취득 시 발생하는 뭐 부대 비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답은 3번. 자, 이제 5번. 아휴, 또 야가 나오지마. 이거 5번이랬는데 이게 소환이 돼. 쟤는요, 제가 이름을 불러줘야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 맘대로 계속 나오네. 미안합니다. 판매 가능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판매 가능 금액은 T 계정에서 차변에 있던 거죠. 차변에 있던 거. 그거 두 개 합이잖아요. 자, 일단 그림 그릴게요. 요거는 또 저는 바로 보면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익숙하니까 기초, 기말 보이시죠? 기초, 기말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뭐 매출과 관련된 내용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일단 요 T 계정 안에 안 적히는 거 아시겠죠? 오른쪽에 매출액 따로 나오니까. 근데 제가 안 적는 이유는 우리는 어차피 판매 가능 금액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총 매입액 자리는 요쪽이네. 매매누리는 빼는 거네. 빼십시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 판매 가능 금액은 딱 요거잖아요. 요거. 요 부분을 합쳐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되겠죠. 해볼까요? 35만원에다가 105만 빼고 14,000원 빼면 1386 나오네요. 1386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은요, 1번만 볼게요. 1번만. 여기서 이익률 나왔네, 이미. 자, 요 문제에서는 특이사항,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푸시는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구하라는 거 뭔지 보시고, 그 다음에 T계정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T계정 그리시고, 그리고 이게 매출액 적으시고, 빼기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 총액, 이렇게 좀 글씨는 좀 날려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다 적으시면 돼요. 자, 매출액 10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은 2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 80, 뭐 순 매입액, 총 매입액 말 없으면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매출 총이익률이란 말 보이시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빨간색으로 할까? 자, 이게 2급에 나섰어요. 이렇게. 자, 최대한 좀 이쁘게 적어야지.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출 원가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 세 개가 있거든요. 요령은 똑같아요. 분모가요, 슬래시 껐습니다. 분모가 또 다 똑같아. 매출액, 매출액이고요. 분자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단어가 분자예요. 자, 매출 총이익률의 분자는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율은 뭐 매출 원가겠죠. 매출 원가. 영업이익률은 영업 이런 식으로. 아따 힘드네 적는 것도. 자, 그리고 이제 율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일단 분모를 보세요. 매출액이잖아요. 전부 다 매출액은 처음에 그냥 물건 팔았을 때 순수하게 내가 번 돈이에요. 받은 돈. 그리고 총이익이 뭡니까? 매출 총이익은 거기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내가 판 것 중에서 원가율이 얼마인지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려고 쓰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뭐 그렇고, 자, 매출 총이익률이 30%를 했잖아요. 이 문제에 따르면. 자, 30%래요. 그럼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지금 100%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총이익은 30%면 얘는 30만원이겠지. 됐나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70만원이잖아. 이거 산수입니다. 산수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요. 70만원. 그러면 여기도 70만원 넘어가겠지. 그러면 기말은 얼마인가? 계산 되겠죠? 100만원 빼기 하니까 30만원. 기말 30만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 회계가 처음에 사람들이 회계 공부할 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접근을 아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계 그거 수학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아시겠지만 수학은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중학교 때 배우는 산수.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산수라는 이름의 과목이 있었고, 요새는 보니까 초등학생들 보니까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산수는 더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는 거지. 뭐 어렵게 막 공식 같은 거 써가지고 막 하는 그런 수학 말고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회계할 때는 요거 계산기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또 사칙연산조차도 계산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틀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좀 잘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요 그림은 특징이 요 매출 원가가 여기 있는 매출 원가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걸 머릿속에 두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연습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한 번만 풀지 마시고 여러 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익숙해지세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회계는 뭐 머리 좋은 사람 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회계학적 마인드라는 게 또 생길 거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더 꼼꼼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좀 많이 빠뜨리시고. 자, 하여튼 그래서 1번 문제 풀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도 좀 뭐 많긴 한데, 이것도 최대한 핵심적인 문제 위주로 해서 갈게요. 먼저 2번. 조금 이제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게 50분이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넘을 것 같다. 자, 네. 이 상태에서 바로 풀어볼게요. 아까 위에 거 혹시 다 적으셨나요? 요거. 혹시 못 적으셨으면 사진 탁 찍으세요. 사진 탁 찍으시고. 아까 제가 좀, 말이 길어가지고 좀 다 적으셨겠다. 맞죠? 자, 매출원가 볼게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항상 문제부터, 감사합니다. 잘 적으셨어요. 문제부터 보시고, 이제 뭐를 적어야 될지를, 네, 체크를 좀 하십시오. 체크를 하시고. 자, 자료들을 딱 보니까 티 계정을, 네, 그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매출액 매출원가라는 글자도 일단은 안 적을게요. 안 적고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기초 자리에 적고, 그 다음에 메이백 여기에 적고, 위에서 아래로 적을게요. 그냥 메이브님 더하는 것이고, 메이베누리 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적었죠.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200만원 되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일단은 뭐 매출 원가네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라는 게 또 나왔죠. 얘는 여기서 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매입 환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우선 차변. 차변은 150만원 더하기 300만원 더하기 20만원에다가 빼기 9만원 빼기 5만원, 그리고 대변 200만원 또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은 256만원 나오네요. 256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은 1번. 자, 이런 식으로 T 계정을 또 이용하시고 그 숫자들의 자리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대 비용은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차감 항목들은 마이너스니까 빼기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부분은 항상 이렇게 네모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부분은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또 위에 빈칸이 좀 있으니까 저기다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문제에서 일단 원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와 매출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됐고요. 자, 이거는 날짜별로 이렇게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T자 그렸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 상품 100개를 그 다음에 한 개당 1000원에 매입을 하고 운반비 2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란 말 보이시죠?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1월 10일 요 부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보세요. 100개라고 적었어요. 곱하기 한 개당 1000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개수 수량이죠.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나는 10만원만큼을 일단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옆에 보시면 운반비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운반비는 더하시는 거잖아요. 더한다. 2,000원. 이런 식으로 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은 우선 금액이 일단 얼마가 되냐면 102000이 됩니다. 그래 됐고, 자, 그 다음 보세요. 1월 15일 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0일날 매입한 상품 100개를 자, 매입도 아까 100개였죠. 근데 또 지금 15일에는 100개를 한 개당 1,400원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보이세요? 그리고 또 운반비 이야기 하긴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일단 한 개당 1,400원은 판매가잖아요. 판매가. 그래서 요 T 계정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T 계정에는 원가가 적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어쨌든 100개 사온 거 다 팔렸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얼마 주고 샀는지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1,000원 주고 샀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 자리에다가 이 팔린 것만큼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10만원. 근데 아까 전에 뭡니까? 부대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 비용도 포함된 가격을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다 팔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거 팔린 거는 102000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출 원가. 매입한 금액도 102000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팔린 것도 그게 다 팔렸다면서. 그러니까 부대비용이 포함된 그게 원가이기 때문에 102,000원이 팔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한번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매출총익. 글자가 엄청 더럽다. 자, 매출액 볼게요. 100개. 그 다음 한 개당 얼마? 1,4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곱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40만원 되네. 140만원. 그리고 아까 매출원가 얼마였냐? 102000 맞나 근데 140이 아닌 것 같은데 14만원이죠. 죄송합니다. 매출액은 14만원이네요. 140이 아니지. 자, 매출액은 14만원. 거기서 102,000원을 뺄게요. 이것도 계산해야 되겠다. 제가 암산을 못해요. 특히 이제 계산기 쓰는 버릇하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매출 총익은 38,000원. 여기까지 일단 다 적었어요. 제가 일단 다 적고 이야기할게요. 자, 우선 문제에서는 매출 원가, 매출액을 물어봤죠. 자, 매출 원가 10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일단 후보. 답의 후보가 되겠죠. 좀 올릴까? 두 번째 매출액은 아까 14만원이었잖아. 답은 이렇게 해서 3번입니다. 여러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매출액에다가 더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매출 총액까지 적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38,000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제에서는 매출 원가와 매출액을 구하시오라고 하셨죠. 근데 만약에 다음에 내면 매출 원가와 매출액과 매출 총액을 구하시오라고 나올 거예요. 거의 10중 8구입니다. 2급 그냥 문제 내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기존에 냈던 거 보면서 약간 응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액도 방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지를 꼭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일단은 지금 네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네 문제를 일단 그래도 풀어봅시다. 최대한 5번을 풀 거예요. 5번. 자, 5번 해볼게요. 자, 5번은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자, 가나다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특이한 사항인데 뭐냐면 연도가 두 개가 나왔어요. 됐죠? 연도가 일단 두 개 나왔다는 거 아셔야 되고, 요런 문제는 T 계정을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따로따로 가셔야 돼요. 2014년 거 상품 따로, 2015년 거
상품 따로 이렇게 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매출액, 매출총이익은 오른쪽에 각각 이렇게 적히겠죠. 이렇게 점점점으로 찍을게요. 우선은. 그리고 숫자들을 한번 다 적어 볼게요. 2014년도부터 갈게요. 자, 2014년 매출액부터 나오네요. 110만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따로 금액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순서대로 적을게요. 기초상품 재고액 12,000원 12,000원. 단기총 매입액 94,000원 94,000원. 기말상품 15,000원 15,000원. 그 다음 매출 총이익 여기거든요. 여기 가라고 되어있죠. 가 이렇게 가. 자, 2015년 거 적습니다. 2015년도 12만원에서 매출액 12만원.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 나라고 되어있죠. 나. 그 다음에 단기총 매입액 다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16,000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매출총이익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2만원 이렇게 적혀있네. 여기까지 일단 책에 있는 자료들을 다 옮겨 적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하나씩 또 뭐 계산해 내시면 돼요. 계산해 내시면 되는데 얘네들끼리 또 관계가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관계부터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기말 있죠. 예. 2014년도 12월 31일에 상품 잔액이잖아요. 그죠? 이런데 얘는 2015년이 되면 1월 1일로 기초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역산해가지고 다 계산해 내시면 되거든요. 역산해서 다 하나씩 계산해 보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 2014 거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2015 거 먼저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일단 2014 거 먼저 하겠습니다. 2014 거. 여기 있는 자료만으로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4 매출원가 지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변 12,000원에다가 더하기 94,000원 하시고 빼기 기말 15,000원 하시면 자, 매출원가 91,000원 나옵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넘어가죠. 91,000원. 자, 그러면 11만원에서 91,000원 빼겠습니다. 그러면 19,000원 나옵니다. 첫 번째 19,000원 이렇게 자, 이제 2015년 갑니다. 우선 티 계정에는 지금 못 구하겠어요. 맞죠? 이제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봅시다. 매출액이 12만원인데 얼마를 뺐기 때문에 2만원이 됐느냐 이거죠. 10만원 뺀 거죠. 10만원 빼면 2만원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대변 10만원에서 더하기 16,000원 빼기 15,000원 하시면 101,000원 되네요. 101,000원 101,000원. 자, 그러면 이제 나는 15,000원 그 다음에 101,000원.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 좀 익숙해지시면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이렇게 막 연상이 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이거 딱 보고 답을 바로바로 딱딱딱딱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안 되면 그냥 뭐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이제 딴 문제는 그냥 지금 시간 너무 오버돼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팁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답은 답 안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고요. 일단은 6번, 7번, 9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거는 팁만 좀 알려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6번, 7번, 9번인데 자, 뭐 계산하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제 뭘 계산해라고 하는지만 이렇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림 안에 넣는 거, 그것도 다 똑같습니다만, 자, 주의하실 거는 그거예요. 매출 총익까지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매출 총익 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필요 없는 정보를 몇 개 넣어놨다는 거지. 예를 들면 6번 문제에서는 이제 7번에 이자 비용,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손익계산서 배우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는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 총익을 계산할 때는 고려사항이 아닌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광고 선전비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우선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 판매 관리비라서 매출 총익 계산하는 데는 반영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금 수입은 수익이잖아. 근데 우리는 수익이 매출액이라는 수익도 있지만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있겠지. 배당금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빼고 그림 그려서 계산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부대 비용 더할 거 있으면 더하고 뺄 거 있으면 빼시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잘 그림을 접목시켜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3시간 동안 또 고생하셨네요. 우선은 뭐 근데 지금 요런 식으로 하니까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뭐 빠르다든지 뭐 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이, 이게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가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들으시는 분은 그냥 중간에 멈췄다가 본인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 이거 그거는 바로 채팅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로 또 복습하시면서 아이고야,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이번에 꼭 합격하실 겁니다. 원서 접수는 하셨죠? 제 주위에 지금 제 책으로 강의 듣기로 한 지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원서 접수를 안 했어. 책은 사가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격했는데 접수는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월달에 시험 급하게 하고 계시고요. 일단 우리 그때 말씀드린 예정대로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는 아마 다 업로드 될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좀 개인적인 일정으로 월화수 일단은 월화까지 1월화까지는 일단은 뭐 부산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안 되고 수요일날 강의할 거 같고, 목요일은 근데 제가 또 서울에 가야 돼요. 서울에 또 일이 있어서 잠깐 서울에 가서 저녁에 또 안 될 거 같고, 금토 해갖고 최대한 몰아서 강의 찍으면 아마 주말 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말까지, 일요일까지는 제가 다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복습하시면 2급은 그래도 합격하실 거니까 네,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시고, 혹시 이제 1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급은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미리 풀고 지금 하시듯이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고생하고 계시고, 이 저녁 때 계속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대단하지만 같이 하시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